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죠. 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무려 15,000명이 몰렸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나온 일이 이번에 저를 제명시키는 구실로 썼던 익명 게시판 사건입니다.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와, 생각보다 많이 모였어요. 근데 저 많이 모인 걸로만 보면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어제 뭐 이렇게 내용이 실했는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콘서트를 다 본 건 아니죠. 저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저거를. 못 볼 것 같아요. 중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네. 저기 내용 흐름 자체가 구조가 네. 윤석열에서 시작한 본인의 정치가 또 윤석열에서 마무리되려고 하는 그런 서사 구조를 갖고 있다. 여전히 그러니까 윤석열 안에 맴돌고 있는 콘서트였다. 그러니까 보니까 왜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듯 화양연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는 이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빛난 시기. 네, 네. 이가 바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시기와 일치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 콘서트는 과연 이제 물과 물고기의 관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물과 물고기 관계, 수어지교의 관계를 이 콘서트로 정말 끊을 수 있을까? 저는 끊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윤석열이라는 서사가 저 콘서트에는 한 90%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이후에 마무리할까는 아직 저기에서 콘서트에 답을 내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끝냈는데, 저기서 또 포인트 할 만한 부분은 이제 자신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의미에서의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걸 언급하던데.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예, 맞아요. 예. 참 웃기는 소리죠. 김옥균. 예, 그러니까 저는 김옥균은 맞아요. 3일 천하를 시도하고, 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하고 네. 손을 잡고 공동정부를 구성하려고 했던 반헌법적 시도를 했거든요. 이러한 3일 천하는 시도를 했는데, 저 사람한테 한동훈 전 대표께 빠져 있는 것은 앞에 개혁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알맹이 없는 3일 천하, 알맹이 없는 김옥균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저 콘서트도 알맹이가 없어요. 예, 알맹이가 없다. 그래서 저 북 콘서트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제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하더라도 담아낼 수 없다. 여전히 윤석열이라는 그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가 아직 헤엄치고 있다. 다만 거기서 빠져나가려고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이상으로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외세의 침략을 겪으면서 개월 필요성을 외쳤던 네. 갑신정변 네. 김옥균. 어디서 이런 또 네이밍을 했는지. 네. 김옥균 프로젝트는 근데 오, 작년부터 계속 그랬었어요? 있었잖아요. 저 처음 들었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그때부터 국민의힘 내에서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서 윤석열 쪽에서 김옥균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 시행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거기에 그대로 희생됐다, 약간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그 콘서트를 보면서 민주당 국민의힘도 아니어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한동훈 팬덤은 확인했다. 지금 국민의힘 팬덤. 정치인 중에 유료로 저게 굉장히 또 비쌌잖아요. 네. S석은 7만 원인가요? 예. 좌석별로 금액이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유료 콘서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어쨌든 1만 명이 넘는 숫자가 모였다는 거는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의 거의 가장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 팬덤이 국민의힘 주류와 만약에 상대를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장동혁 지도부와 부딪혔을 때 장동혁 지도부를 끝장낼 수 있는 숫자인가, 그러니까 반격할 수 있는 숫자인가. 한동훈 전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역전승 할 거다 이랬는데 역전승 할 정도의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동훈 전 대표도 바깥에서 저렇게 뭐 사람 모으고 많이 행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다시 여의도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열리기 때문에 그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범야권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포함한 이러한 잠룡으로 봤을 때 이준석보다도 못합니다. 이준석은 어쨌든 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일단은 당원이 아니고 무소속이고 그렇게 봤을 때 계속 저렇게 사람 모은다고 정치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에 약간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고 뭐 인천 계양 확실하게 정해진 뭐 인천 계양 그다음에 평택 그리고 뭐 아산 그리고 이제 뭐 대구나 부산은 만약에 보궐이 난다고 하면 그런 지역까지 같이 언급을 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콘서트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어느 지역에서 살아 돌아올 것인가 그러한 좀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과시에 있어서는 좀 뭐 성공을 확인이 거뒀다. 됐다. 예, 예. 네. 단계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 요게 또 이슈였는데 관심사였는데 해명을 했어요. 미리 알았다면 가족들을 말렸을 것이다. 근데 가족들에게 좀 잘못을 미루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핵심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가족들이 쓴 게 아니고 그 명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건 좀 비켜갔어요. 아니 비켜갖고요. 사실 그 핵심을 건드리면은 아까 그 북콘서트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이제 잡군이라는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아하. 저 핵심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저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좀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던 평소에 좋아하던 한동훈 한 번 또 믿고 간다 이러는데 아하.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저기 있는 사람들도 흩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좀 상존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게시판 사태를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그 쓴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소인배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저 작은 걸 갖다가 계속 얘기하게 되고 평론하는 사람도 작은 것 갖다 미시적으로 계속 얘기해야 되고 어느샌가 뒤돌아보면 나도 소인배가 되고 있고 저들도 소인배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가급적 이게 단계 관련해서는 이제 아하. 논평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저들은 아직도 단계 갖다가 지금 계속 매몰돼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 소인배식 정치에 스스로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아.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막 이렇게 정치인의 가족들이 핍박을 받은 듯이 뭐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사실 관심도 역시나. 없잖아요, 단계에. 그러니까요. 예, 예.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무소속 나간다는 겁니까? 결국 나가지 않으면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하고 있는 김종혁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예. 지금 이제 아예 제명 확정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나마 지금 수도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비례가 아닌 지역구 의원이 배현진 의원이 있는데 그렇죠. 배현진 의원도 지금 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저는 뭐 둘 중에 이제 뭐 누가 더 잘 됐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보다도 배현진 의원을 축출하는 것이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당직이 없는 그냥 당원인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 앞두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천 관련해서 또 가장 힘을 쥐고 힘을 있죠. 쥐고 있고 예, 예. 실질적으로 일을 이제 맞아요.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당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리해도 뭐 상관없는데 어허. 배현진 의원은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것도 얼마 전에 선거를 해서 뽑힌 사람인데 예. 그것을 전혀 말이 안 되는 단계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그렇죠, 징계를 그렇죠. 한다고 하는 거는 진짜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내는 것보다 배현진 의원 쫓아내는 게 중도층한테 야 진짜 국민의힘 진짜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들게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층의 지지자들한테. 그래서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서울시당 부위원장들이 뭔가 입장문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그러게요. 중도층 쪽에서 그걸 봤을 때 그냥 내용 갈등으로만 비춰지지 뭐 국민의힘의 뭐 미래지향적인 어떤 뭐 이제 이슈가 있고 이렇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콘서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한동훈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극단주의 장사꾼이다. 뭐 구구 정치 뭐 이런 거를 비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내부 숙청 이런 것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비판한 거겠죠? 어떻게 그쵸.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장연대라고 고장연대. 하잖아요. 하나가 이제 저기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고성국 박사 네. 네. 그리고 장동혁 이렇게 해서 고장연대인데 이제 네. 그 전한길 씨가 귀국하면서 저는 이제 전고장연대로 이름을 바꿨어요. 네. 전체가 예, 예. 고장이 나버렸다. 아, 전고장연대. 국민의힘이 예. 이제 그렇게 돼버렸고요. 그래서 전두환 사진 걸자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내란 갤러리 하려고 하냐 논란도 있었는데 실제 오늘 그 국힘 인천시당에서 저기 윤석열 사진을 또 이렇게 걸었어요. 아, 정말요? 원래 내렸었는데 그거 다시 걸었거든요. 걸었대요, 인천시당. 그러니까 당 내부의 기류가 그런 오. 식으로 지금 굉장히 극우적인 흐름이 대세화되고 있고 주류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 잘하고 있는데요? 전두환도 걸지 뭐. 네, 그 뉴스 보셨어요? 그 전한길 그 씨가요. 네. 전한길 씨가 네. 그 뭐 장동혁 지도부한테 결단해라. 아, 맞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결단해라. 저는, 같이 갈 건지 안 갈 건지 지금 이제 장동혁 말해달라. 대표한테. 네. 네. 그렇게 이제 뭐 경고 아닌 경고를 해서 지금 사실은 보면은 이 정고장 연대도 그 안에서 지금 분열이 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아. 사실은 저는 지난주에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 한동훈 전 대표 세력을 정리를 했으니 장동혁 지도부가 어쨌든 중도 어필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그러한 이제 퍼포먼스, 뭐 이름 바꾸고 당명 바꾸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안에서도 좀 분열이 나고 있어가지고 그것마저도 못하는 분위기로 아. 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조금 잘 되고 열심히 해야 민주당도 긴장하고 잘 될 텐데 네. 국민의힘이 저렇게 이제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국가적으로는 손해죠. 네.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우, 국가적인 손해죠 하면서 굉장히 여유 있는 표정으로. 그래서 어쨌든 네. 뭐 지금 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부터는 뭐 지선 모드에 돌입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위원장도 공천 공관위원장도 지명을 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실제로는 배현진 의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부 숙청에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 이게 국힘에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국힘의 꼭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들 자체는 굉장히 지금 치열해요.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숙청 정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숙청 정치. 저 숙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굉장히 지금 당 내가 경색돼 있어요. 어. 저는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이게 되게 사회주의적 메시지까지 낸 거 아니냐라고 그 평가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어허.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이게 과거 북한의 8월 종파 맞네.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그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연안파 세력이라고 있어요. 이 세력을 김일성 세력이 숙청하면서 김일성 유일 체제가 완성되는 어허.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흐름들, 그냥 너 나가 정도의 숙청 현상이 국힘 내부를 장악하고 있고 이러면 이럴수록 저 당 내에서는 자꾸 구분을 하는 거예요. 피하 식별하면서 뭐 예. 내가 진짜 윤 어게인이니 뭐 아니니 뭐 이러면서 자꾸 쪼그라들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동굴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동굴의 우상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근데 이미 너무 오른쪽으로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국민과 대중의 눈높이하고는 맞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저 당이 대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존재 가치를 계속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반복이 되는 것은 뭐 그들에게도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좋은 현상은 아니죠. 예. 당명 변경을 하면 좀 분위기가 바뀔까 모르겠습니다. 예. 약간 중도 비스무리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이제 예상하기로는. 네, 뭐 그렇게 이벤트를 하고 어쨌든 예. 바뀌었다고 국민들한테 계속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절하고 막 이러면은 어쨌든 이제 봐주긴 하겠죠. 근데 지금 뭐 배현진 의원 뭐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이제 국민들은 안 속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 하는 행보들을 보면은 지금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 점점 더 동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김동환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